이리오라 이리온. 아니 뭐 이렇게 장도 안 좋고 기분도 울적하고 오늘 송 셰프가 오래간만에 같이 했습니다. 송 셰프가 요새 하도 딴 일 생각하고 바빠가지고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강 감은 잡고 있지만 다음에 말씀드리고 AI에 거의 미친 것 같아요. 지금 표현이 또 거친다고 하는데 AI가 대세죠. 예. 네. 근데 좋은 뜻으로 한 거니까 또 말 쌍스럽다고 뭐라고 하겠네. 장이 안 좋아지니까 사실 우리가 막 종목을 자주 좀 요새 톤다운도 좀 해야 되나 고민도 하는데 아직 전체적인 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이어서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제 월요일 날 자료 나왔는데 제가 어제 하루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올리고 좀 어제 하루 종일 자리 없었잖아. 한 시간인가 잠깐 사무실 왔다가 저도 오늘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지금 녹음을 해놓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월요일 날 22일 날 자료 나온 그 엔터 자료 있었잖아요. 오늘 그거 갖고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오늘은 또 저희 염 차장은 또 어디 네, 오늘 조금 바쁜 일정이 있어. 우리 정말 이제 일정 맞추기 힘들구나. 쉽지 않네요. 그냥 청취자분들이 점점 더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애청자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세미나 바뀌었어요? 아니 제가 지금 이 자료 내고 세미나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관들이 들어? 많이? 얘기 많이 하세요. 내가 의외로 놀라게 매니저들이 많이 들어. 정말 물어보지도 않는데 저는 이걸 굳이 먼저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꼭 세미나 끝나고 마치 이걸 얘기해야 된다는 듯이 제가 그래도 이리오는 잘 챙겨 듣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근데 그게 진짜 힘이 돼요. 원래는 일반 투자자를 목적으로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거의 고객분들이 다 지금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듣고 있어가지고 힘이 돼요. 나도 오늘 우스갯소리로 아침 내가 모닝 미팅 못 들어가고 바로 전체 세미나가 모기관이 있어서 갔다가 바로 또 세미나가 있어서 아침에 두 개 점심 약속하고서 튀고서 지금 저녁에 온 건데 한 군데가 안 가던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더니 제목이 내가 아웃라이어 2라고 했는데 우리 뷰를 알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알고 있지? 제가 언제 왔었죠? 뭐 저쪽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애청자입니다. 그래서 약간 당황을 해가지고 크지 않은 기관이었는데 있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신경이 쓰이는 게 우리가 얼마나 삽질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으니까 더 말을 애청자분들이 그렇죠. 장이 좋을 때야 저희가 말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또 장 좀 꺾이면 막 또 이런 것 같은데 여하튼 오늘 아까 장 좀 흔들려서 중간 전화를 받고 막 이랬더니 좀 피곤한 상태지만 일단 K-팝은 뭐 공부할 건 공부를 해가야죠. 그럼요. 이럴 때일수록 좀 긴 그림 위주로 좀 긴 그림이 시지. K-팝은 꼭 공부를 하고 싶어. 왜냐면 사나가 금발로 연습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래서 신곡이 나왔죠. 금발 염색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신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JYP를 그냥 좋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료 제목은 인사하기로 해놓고 정신없다. 유세 윤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치원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통신 담당 김현영입니다. 송 셰프가 변한 게 분명해. 인사말도 짧아졌어. 이게 관심이 없다는 증거야. K-pop 관심 K-pop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귀찮아요. 아니. 오늘 K-pop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22일 자료 갖고 하는 건데 제목은 사야 하는 이유라고 했는데 장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장분위기는 이런데 지금 멜론 차트는 지금 완전 전쟁 중이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 완전 뜨거워. 어디랑 전쟁 중이에요? 지금 BTS와 그리고 트와이스. BTS의 혼자 아니야? 트와이스가 감히 할 수가 있어. 근데 뭐 또 국내에서는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번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커버 페이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커버만 신경 써서 페이지만 이뻐. 이게 핵심이죠. 이게 뭡니까? 3220. 그렇죠. 자료의 얼굴인데 이게. 그렇네. 보시면은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지난 10년 동안 K-팝 공연을 관람하신 분들 숫자입니다. 그 숫자구나. 전체 5,100만 명이고요. 그 중에 일본이 다네. 일본 분들이 3,200만 명. 한국 분들이 530만 명. 종목 바로 나오는데. 그럼요. 중국이 290만 명. 토픽 바로 나왔어 여기서.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아시아 쪽에 이렇게 막 몰려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 우리가 K-팝이 어느 정도 침투한 이 아시아 지역의 시장은 전체 글로벌 콘서트 시장의 25%고요. 숫자가 현저히 낮은 북미 대륙과 유럽 쪽 여기가 사실은 75%죠. 이게 영어로 이제 언탭트 마켓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열린다는 거죠. 이제 열리는 곳. 그래서 사실은 업사이드.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긴 그림 장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K-팝이 어디 와 있느냐 기가 막히네. 한 번쯤 체크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 시장이 정말 독보적이네요. 독보적으로 한국에는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그냥 지금 제가 해주고 있는 놀랍다는 게 그 일본의 홍백가합점 보다 보면 네네네. 정말 토호신기 네네. 정말 동방신기 어마어마하더라고. 엄청난 인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동방신기라는 그룹이 네. 어마어마했었고 그렇죠. 지금도 뭐 막강한 것 같아요. 닛산 스튜디움 사실은 7만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3일 연속으로 매진을 시켰었던 거죠. 작년에. 그리고 2018년도에 일본인 아티스트들을 그냥 일본 내에서 공연 모객수가 제일 많았던 팀이 외국인 동방신기인 거예요. 그들 도신기지.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요. 네, 5페이지에 그림을 봐주십시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버닝썬 이슈나 여러 가지 실적 추정치 1분기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면서 조정을 많이 받아온 국면에서 반등 기제를 찾아보자면 지금 이 위에 긴 장표라는 거죠. 1분기는 K-팝 아티스트들의 공연 모객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였는데 2분기 때는 플러스 12%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2분기 2라고 붙이긴 했지만 공연 모객은 보통 3, 4개월 전에 스케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거꾸로 지금 7, 8월 것까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관을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랑 장소가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12% 올라온다는 건 가시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상태이고 밑에 이제 개별 기획사별로 본다면은 5페이지 아래쪽에 왼쪽 작은 그림 먼저 봐주시면 JYP의 점유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높은 곳을 향해 가면서 어디랑 만나고 있죠 지금. SM. 만나는 그 SM이 내려오면서 만납니다. 어디랑. JYP가 역전되네. JYP가 탑픽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짜 이런 데이터가 나와요? 이런 데이터가 나오죠. 진짜 신기한. 예, 이런 데이터가 신기한 데이터네. 아 그럼요. 아니 왜냐면 오객수가 다 있다니까요. 그렇네요. 예, 이거 그냥 월별로 나와 있는 걸 덧셈만 하시면 됩니다. 덧셈만 하면 예,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차트 중에 오른쪽 거를 보시면 요거는 K-팝 아티스트들 전체가 아시아 외 지역에서 콘서트 세일즈를 한 모객수인데 역시나 2분기를 보시면은 분기 숫자 엄청난데? 기준으로도 올라오고 퍼센티지를 보십시오. 30% 비중을 넘어서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의 높이를 대략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상은 3Q나 4Q에 튀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절성이 아주 뚜렷한 건 아니지만 3분기나 4분기 때 보통 공연이 많이 잡히고 1, 2분기 상대적으로 조금 슬로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분기 때 이렇게 스파이크가 나오고 여기서 주요 선수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블랙핑크, 트와이스, 갓세븐, NCT 2분기 출전 선수들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네. 빅히트가 이렇게 숫자가 네. 비중이 낮다는 거는 네. 이제 BTS를 제외하고도 다른 이제 선수층이 그만큼 넓다는 깊어졌다는 거죠. 거고 지금 2분기 기준으로 빅히트 MS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유는 뭐냐? 왜 이렇게 내려왔지? 방탄이 2019, 2020 투어 스케줄을 발표를 안 했어요. 발표 안 한 거는 반영 안 한 겁니다. 그럼 반영되면은 또 확 올라와 있을 수. 확 올라가겠죠. 근데 요는 뭐냐면은 어찌됐건 JYP와 SM의 2분기 모객 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만난다라는 거죠.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JYP는 계속적으로 트와이스랑 갓세븐을 중심으로 좀 계속 업스케일이 되는 그런 트와이스도 상황이고. 발표 아직 안 됐겠네요. 이거 한 겁니다. 한 거예요. 트와이스는 다 했습니다. 아니 그걸 모르고 있단 네. 말이야. 그 음원은 나왔고 5월 26일부터 떠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원은 이제 발매가 됐고요. 그렇죠. 음반이 같이 발매가 된 상황이고 다음 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4월과 5월에 K-팝 아티스트들 주요 일정이 있는데 뭐 4월은 지났으니까 뭐 이제 트와이스 팬시 유 앨범 나온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죠. 밑에 5월 쪽을 봐주시면은 1주차 5월 3일에 프로듀스 X가 이제 드디어 방영을 합니다. 101의 후속 그룹을 만드는 CJ ENM의 이제 어떤 주포가 되겠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저희가 좀 모두. 뭐 팬들이 많죠. 네. 예. 그리고 2주차 때 보시면 블랙핑크. 그리고 4주차 때 보시면 트와이스. 요는 뭐냐면은 4월은 방탄, 트와이스, 블랙핑크, 뭐 아이즈원 많은 탑티어 아티스트들이 앨범으로 컴백을 한 시기고요. 5월, 6월은 요 컴백한 아티스트들이 글로벌 투어를 떠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대비로 4, 5, 6월 2분기가 쭉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발현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종목을 잘 골라서 들어가셔야 된다
라고 이제 제가 자료를 쓴 거고요. 9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게 지역별로 제가 좀 뜯어보니까 일본부터 그럼 얘기를 합시다. 아, 그럼요. 일본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본을 보시면은 9페이지 위아래로 그림을 봐주시면 위쪽은 이제 K-팝 아티스트들의 음반 매출 점유율이고요. 밑에는 K-팝 아티스트들의 공연 모객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음반은 이제 딱 10% 선에 왔고 공연은 아직은 8.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연은 심지어 이제 고점 대비로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뭐 이제 누군가가 컴백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제 빅뱅이 돌아오면 한 번에 빡 뛰는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트와이스도 작년에 14만 정도 일본에서 모객했는데 올해는 34만. 뭐 블랙핑크도 2배 이상씩 다 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여전히 요점은 뭐냐면은 일본 시장만 해도 여전히 우리가 먹을 건 분명히 더 많다. 근데 아직도 일본 시장 하면 떠오르는 건 뭐 여러 가지 저도 일본 좋아하니까 네네네. 저도 근데 네. 빅뱅 저렇게 되면 일본에서 빅뱅이 엄청 났었는데 뭐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죠. 이제 사실 네. 승리 사건 이렇게 되고 나면 네네.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YG는? 사실은 이제 YG 엔터는 이제 내가 봤을 때 상당히 힘든 거 그러니까 아니야? 이제 빅뱅에 대해서는 이게 이렇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고 빅뱅의 4인조 완전체로서의 활동 여부를 지금 판단하기는 분명히 이릅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빅뱅이 YG에서 갖는 의미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 아유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이거는 일단은 세무조사 나와야 한다. 하지만 빅뱅이 우리나라 공연계에서 갖는 의미가 너무나 지대하고 가령 이제 빅뱅이 대단한 게 뭐냐면은 2017년, 16년 군대 가기 직전에 1년 동안의 모객 수만 300만 명 가까이 나왔었어요. 250...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면 티켓 가격까지 계산하면 매출의 절대적이었던 거야. 엄청난 사실. 겁니다. 250만 이상 모객을 했는데 대단한 건 뭐냐면은 빅뱅 완전체로 활동을 한 게 150만이고요. 개별 솔로로 뛴 게 100만입니다. 네. 뭐 GD가 뭐 한 80%, 그러니까. 나머지 20-30%는 또 이제 뭐 태양이나 대성도 일본에서 투어가 돼요. 야,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건 저도 YG는 비슷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빅뱅이 돌아와야만. 동방신기가 이제 토고신기 이제 네네네. 2명 냈을 때 네. 2명 된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진짜 팬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지금도 너무 잘 나가잖아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잘 지금- 나가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4인조 또 빅뱅은 또 그렇죠. 태양이라는 분도 계시고 공연계에서 갖는 의미가 음.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 그림 4번 같은 것만 보셔도 지금 이 그림 4번에서 얘기해 주는 게 빅뱅과 동방신기라는 그룹이 대단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TVXQ가 동방신기지. 네, 동방신기입니다. 나도 뭔가 하다가 지금 네. 근데 문제 이제 사실은 그 빅뱅 이 두 대박이네. 그룹이 갖는 의미도 대단하고 문제는 또 이제 이들을 계승할 자들이 아직은 좀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러네. 거. 그러니까 좀 이제 결승 이상의 사람이 나온 거 아닌가? 어디요? BTS가? BTS는 근데 일본에서만 갖는 의미를 본다면 그러니까 BTS의 한정된 자원을 예, 또 BTS는 워낙 또 이제 메인 필드 그렇죠. 북미나 유럽 쪽에서 사실은 이제 뭐 몸이 아레나급 모자르는. 이상으로 공연하는 유일한 한국인 아티스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조금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네. 글로벌하게 너무 유명해 버리니까 네. 돈 되는 일본 시장에 집중할 수가 없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장이 크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K-팝 공연의 그 프라이스 단가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1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불 수준? 근데 이제 영국 같은데 180불. 그다음 홍싱이 130-40불. 그다음 미국만 해도 140불. 요번에 예. 우리 그 밴드 하나 왔었는데 네. 누구지 왜 이렇게 머리가 외국 밴드요? 아니 밴드가 아니라 그 가수 중에서 네. 와가지고 티켓 봤더니 20몇만 원이던데 아, 에드시런 에드시런 예, 그 정도 하죠. 200불. 얼마나 황당했냐면 20만 표를 원. 구했는데 네. 내가 예약을 안 했거든. 네네. 그랬더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예약자 그 당사자만 와서 갈 수 있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요즘 다 인터파크 예약. 그렇습니다. 요즘 다 와, 그렇더라고. 네, 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못 갔어. 그래서 못 갔어. 예약한 사람이 다시 표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처리를 하게 돼가지고 오늘 저 에드시런은 그- 그렇게까지 아, 그래서 대단한 분위기는 사실은 스탠드 공연이라서
가는 게 겁이 났었지만 와 나중에 공연 봤던 에드시런의 무슨 노래 있는데 그거는 까먹었다. 제목 뭐였더라. 엄청 티켓이 싸네. 왜냐면 에드시런이 한 20몇만 원 했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 10만 원이면 진짜 그러니까 싸네. 영국 좀 가야 180불 정도 받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소득에 어느 정도는 비례. 그렇다고 또 필리핀이나 이런 저소득 지역 간다고 5, 60불 받는 건 아니에요. 90불, 100불이 미니멈이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 한 130, 40불 받는 데도 있고 170, 80불 받는 데도 있고 그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15페이지 좀 페이지를 넘기셔서 일본은 이제 뭐 대략적으로 감이 잡히셨을 것 같고 14페이지의 그림 20번을 먼저 봐주시면 그것도 있는데 나 놀란 게 YTD로 봤을 때 K-pop 아티스트 일본 판매량 봤더니 네. 아이즈원이 생각보다 많이 팔리네. 아이즈원이 나는 지금 데뷔 이래 6개월 동안에 한국, 일본 음반 판매량 기준으로 6위 아티스트입니다. 걸그룹 중 2위고요. 야, 이건 정말 기획한 네. 회사지. 정말 개개인 보면은 정말 어리숙하니 난 뭐 좀- 사실은 기획력. 어. 그러니까 CJ E&M의 채널 역량을 레버리지로 거의 활용하는 채널로 해서 부분이 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나는 그럼요. 그냥 보고 있으면 예, 예. 그냥 뭐 쟤들 다 노래도 못하는 것 같고 좀 그런데 얘네가 이렇게 이까지 그렇죠. 뭐 그런 발음은 좀 위험할 수가 있겠네요. 저는 발언을 삼가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만 하더라도 뭔가 노래 잘하는 친구도 있고 뭔가 그렇고 예. 트와이스 보면은 뭔가 그 하나하나가 다 개성이 있는데 아이즈원은 그냥 귀여워요 뭐 가와이 이걸로 단대. 근데 아이즈원의 전략은 뭐냐면은 트와이스는 한국에서든 일본에서든 일본어로 되어 있는 노래도 트와이스 색깔의 노래예요. 한국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냥 언어만 일본어로 되어 있죠. 근데 아이즈원 노래를 들어보시면 일본 노래. 일본에 나온 노래는 그냥 일본 노래예요. 그래서 내가 AKB48 노래 같다니까. 예,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완전 완전 일본 노래구나. 외색. 진짜. 예, 완전 일본 노래예요. 요원 신곡은 예. AKB48 있어 뭐 단순하게 막 하는 노래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트와이스 정도의 인지도나 팬덤이 구축된 상태에서는 그냥 자기 색깔로 일본어로만 해서 하면은 이게 되는 건데 그렇네요. 아이즈원은 철저하게 아직은 낮은 자세로 일본에서는 철저하게 현지화곡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나라곡 이거 누가 듣고 있다가 저 네. 아저씨들 셋이서 저거 완전 덕후더라 이상한 사람들 너나 나나 이렇게 이미지가 퉁퉁하니 그렇죠. 좀 안경 쓴 예. 아저씨들인데 그럴 수 있죠. 예. 트와이스 하면 흥분해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하지만 싫어하는 거 이 아니냐, K-팝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만은 이게 다 동일하다. 아니 근데 아니야 나는 아니에요? 나는 미나와 사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그러세요? 그냥. 예, 트와이스. 아니 근데 네. 저는 이거 그림 7번 요거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치 아이즈원 나도, 보면 이제 아이즈원은 차지하고 네. 세븐틴, 몬스타엑스, 갓세븐, 펜타곤, 아스트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네네. 되게 전략적으로 이 기획사들이 일본을 뚫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한국이랑 순위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세븐 하나도 모른다. 세븐틴은 이제 플레디스라는 이제 비상장 소속사이고요. 갓세븐은 잘 아시는 이제 JYP 소속이고요. 몬스타엑스는 카카오 M 소속의 그렇죠. 레이블사입니다. 고루고루 리누라가 치고 들어가네. 예. 그러니까 선수층이 두터워졌다는 두터워졌어. 표현을 제가 쓰거든요. 진짜 그렇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BTS의 후광 효과도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1군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완전 탑 1군이 아닌 선수들도 아... 북미에서 우리도 50% 이상 투어 모객이 되고 있고 이렇게 말하면 네.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그렇지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연말 가요대전에 음반 판매 한국 음반 판매량 순위에도 못 들어갈 수 있는 그룹들이 한 두세 개 있어요 지금 여기. 여기에? 네, 탑 10에. 뭐 그렇죠. 그쵸. 난 그거보다 여자 아직 초기라서, 네, 초기라서. 네, 초기라서 YTD로 보면 아직은 이제 초기고 요거보다도 이제 딱 볼 수 있는 차트가 뭐냐면은 52페이지에 그냥 잠깐 봤다 봅시다. 예, 잠깐만 다녀오시죠. 지금 아이즈원 얘기 나왔으니까 52페이지 그림 92번입니다. 92번. 예, 왼쪽 작은 거. 이걸 보시면은 딱 나와요. 이게 한국, 일본 음반 판매량을 제가 합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체 K-팝 아티스트들이 파는 음반의 판매량을 100으로 본다면 70은 한국에서 파는 거지만 30은 일본에서 팔아요. 일본에서. 지금. 그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요. 두 개를 더해서 보니까 엑소가 1등이요? 그럼요. 두 개를 더해서 보니까 이제 이게 약간 기간의 미스매칭은 있습니다만 지금 아이즈원 데뷔 이래 6개월 기준으로 본다면은 62만 장 판 게 6등입니다. 예, 그리고 걸그룹 중에서는 트와이스 다음이고요. 야, 그러네. 예, 예. 그 바꿔 말하면은 지금 아이즈원의 6개월 동안 음반 판매량이 블랙핑크보다도 많고 레드벨벳보다도 많다라는 겁니다. 레드벨벳이 이렇게. 요거는 이제 유명하구나. 선수층이 두껍다. 예, 그렇죠. 그렇고 레드벨벳은 사실은 이제 보통 우리가 걸그룹 트래블 트와이스, 레드벨벳, 블랙핑크. 근데 블랙핑크는 이제 유튜브랑 공연, 트와이스는 음반과 공연, 레드벨벳은 일단 아이즈원보다 지금 음반 판매량이 조금 낮아진 상태인 건 사실입니다. 만족하세요? 그 상황에? 예?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만족을 안 하죠. 예. 컴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그럼 뭐 이제 기대할게요. 사적인 감정은 배제를 하고, 네. 그러면 여자친구는 어느 그 소속사야? 여자친구는 이제 소스 뮤직이라고 비상장사입니다. 비상장사야. 네. 완전 여기 비상장사. 앨범 판매량이 있길래. 여자친구 같은 친구들도 이제는 올해부터 일본을 비롯해서 한 그렇구나. 7, 8만 명 규모의 글로벌 투어를 나갑니다. 아주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예, 8만 명 규모. 두 달에. 영국의 락 밴드들이 미국의 브리티시 인베이전처럼 처음에 비틀즈가 진출하고 나니까 네네. 난가지 온갖 밴드들이 미국 시장을 공략했었는데 뭐 이제 그런 개념인 우리도 거죠. 약간 그런 거네. 그런 개념인 거죠. 동방신기나 이런 데가 네. 치고 나가서 네. 트와이스랑 가니까 나머지 네, 네. 그것도 쫓아가는. 일본 어느 정도 이제 좀 킵을 한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북미 유럽은 계속 두드리다 안 열렸는데 BTS가 어느 정도 길을 딱 뚫어주니까 블랙핑크도 아레나급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10,000석, 12,000석. 네. 그거에 대해서 말이 좀 많던데. 뭐 이제 설왕설래가 있기는 한데요. 뭐 어찌됐건 보이그룹 기준으로 보면은 갓세븐이나 NCT나 뭐 갓세븐이 요번에 북미 투어 나가는 게 다 만석급입니다. 야, 대단. 예. 작은 규모의 아레나급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 올라가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5페이지로 좀 넘어가셔서 14쪽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림 20번 먼저 봐주시면 이게 이제 월별로 봤을 때 한국의 모객수 대 한일 제외한 아시아입니다. 2016년도에는 한국 모객수보다 한일 제외한 아시아가 많았던 이유가 중국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제 한한령 이후에 2016년 하반기부터는 중국에서 공연을 못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데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한국이랑 모객수가 거의 비슷해졌어요. 이 말은 이제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태국이나 이런 데서의 모객수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거를 더 극명하게 보실 수 있는데 어디냐면은 15페이지의 표입니다. 이 나라별로 다 해놨네. 이 표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이 15페이지 표랑 앞에 표지만 보셔도 됩니다. 진짜 너무 과잉 자리감이야. 목소리 톤이 너무 있잖아요. 약하는 느낌이죠. 이게 지금 점심 때 지나서 졸리실까봐 일부러 이렇게 한 거고요. 충분히 점심 엄청 좋은 데서 먹고 왔는데. 그러셨어요? 네. 뭔 얘기야? 그래서 이 표에 사실 표 괜찮아요. 네. 좋아요. 왜냐하면 네. 내가 이 표를 그 자료 김현희 연구원 보고서 뭐 때문이냐면 나라의 어떤 GDP 규모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없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표의 밑에 한 7개만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보시기 편하시게 제가 권역별로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10개국, 북미, 유럽, 남미 딱 4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보면은 지금 기타 아시아 쪽에 보시면 인구 대비 관객 수 비중 5번째 칼럼 값이 1.8%고요. 7번째 칼럼 2018년 K-팝 매출 MS가 11.0%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타 아시아는 K-팝이 침투는 했고 이미 근데 마켓의 포텐셜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저소득 지역에서 아직까지는 100명 중에 2명밖에 10만 원짜리 공연을 못 즐깁니다. 비싸서 이게 비싸죠. 비싸다. 요거는 K-팝 기준이 아니라 전체 그 나라에서 전체 뮤직 콘서트. 이런 데이터가.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변한 게요. 네. 외국에서 우리나라 어떤 좋은 공연들 오면 네. 한 이틀 줘요. 우리나라 네네네. 뮤지컬 것들. 그거 알아? 당일로 바로 몇 시간이면 마감이야. 그렇죠. 거의 한국도 바로 마감. 이제는 네. 굉장히 우리가 그런 소득 수준이 이제 그럼요. 우리나라 공연 시장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결코 걸 적지 적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표 가끔 많지는 않지만 어떤 뭐 좀 볼까 하고서 그래서 인터파크에서 에드시런 공연도 네. 그게 이렇게 예매자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거 그렇죠. 같아.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난 에드시런 그렇게 많이 들어갈 줄 몰랐는데 네. 우리 같이 근무하는 모 여직원들 그걸 보러 왔었다 하더라고. 근데 꽉 찼더라고. 유튜브에 보면 실험 공연. 이게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해외 유명 팝 아티스트들이 일본 공연과 한국 공연을 올려는 영상 같은 거 보시면은 일본의 이제 어떤 그 관중들은 좀 조용히 비교적 좀 이제 조용히 따라 부르는데 한국은 이게 안 되는 영어로 그거를 풀로 다 영어를 따라 부르니까 사실은 그 공연하는 가수 입장에서는 더 좀 치얼업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교 영상 같은 거 보셔도 좀 이제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공연을 대하는 자세라던가 열정적인 또 그런 K-팝이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15페이지에 표들을 봐주시면은 이제 기타 아시아는 마켓 포텐셜이 크다. 그리고 맨 밑에 남미 쪽 보셔도 남미도 100분 중에 2.4%만이 뮤직 콘서트를 보고 있고 소득이 낮은 지역이니까요. 근데
K-팝이 뒤늦게 들어갔음에도 남미 쪽에서는 5.5% 정도의 매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미나 기타 아시아는 이미 우리가 침투는 했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리고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마켓이 올라오는 속도에 따라서 그만큼의 어떤 고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북미나 유럽은 보셔야 되는 게 매출 MS가 0.4% 0.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은 워낙 크고 머투어한 마켓인데 K-팝에 대한 인지나 특히 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주 얼리 스테이지라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 좀 합시다 이제부터. 네. 그렇죠. 이제 결국은 북미에 대해서 북미 시작인데 네 맞습니다. 이게 북미 이름에 블랙핑크가 가서 무슨 오락프로 나갔지만 네. 사실 우리가 괜히 오버해서 반영했단 말도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의미도 이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방탄소년단의 컴백이 미국 TV 쇼를 통해 이루어지고 뭐 블랙핑크가 코첼라에 나가서 한 게 이 정도로 회자가 된다라는 거는 그 나라에서 비주류란 뜻이에요. K-팝이 그 나라에서 비주류란 뜻이에요. 이게 맞네. 신기하니까. 그렇네. 신기하죠. 왜냐면 FT 아일랜드가 일본에서 대규모 공연을 합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그 급이에요? 모르시죠? FT 아일랜드가 굉장히 그래요? 인기가 좋아요. 공연 수요가 굉장히 걔는 꾸준한 이상한 게 팀이고 아닌 거지 걔네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일상이 된 거예요. 일상이니까. 블랙핑크가 텔레비 나온 건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예요. 어디 네. 우리나라를 보면 저 방글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그래. 동남아의 어떤 조소득 국가의 어떤 탑 아티스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공연하고 방송 출연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동남아에서 네. 와가지고 한국의 어떤 네. 민요를 갖고서 한번 음악을 하는 거지. 뭐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나아지겠지. 난 좋아지겠지만. 아직은. 그래서 보시면 아직은인데 이게 아직은에서는 조금 넘어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18페이지의 그림 27번입니다. 27번 그림을 보시면 09년부터 쭉 5년 동안 한국 아티스트들 전체의 영미권 공연 모객은 20만 명을 넘지 못했어요. 그러네. 그러다가 20만을 넘은 시점부터 16, 17, 18년도의 숫자를 봐주십시오. 30만, 70만, 100만 찍었어요. 그냥 수직으로 올라갔네. 그냥 이거 BTS 때문 아니야? 이게 다 BTS 때문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100만이라는 숫자 중에서 BTS의 영향은 90만 곱하기 0.35를 하면 계산이 안 되는 30만 정도? 그거밖에 안 돼. 그 정도입니다. 아니 BTS 미국 거 네.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네. 전체 100 중에 35% 정도가 미국이랑 유럽 공연이었고요. BTS가. 그럼 BTS도 작년 기준으로는 65% 정도가 아시아였어요. 예. 근데 올해는 이제 또 완전히 달라지긴 하겠죠, 색깔이.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작년에 100만 찍었고 올해 한 160, 70만은 무난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160만을 해도 미국과 유럽의 공연 시장 규모가 2억 1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0.6% 7%? 제일 네. 궁금한 거. 네. 이 구미권 시장이 공연 시장이 그 정도인데 일본 공연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일본 시장은 연간 3,500만 명 규모입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구미를 본다면 전 세계는 3억 명 시장입니다. 3억. 야 적은 게 아니네. 적지 않습니다. 10%네 일본이. 일본 크죠. 일본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공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나는 게 네. 지금이야 뭐 빛바랜 그룹이지만 네. 오사카의 아레나 홀에 네네네. 소녀시대가 네. 그 공연을 할 때 아, 그쵸. 난력 SM이 주가 폭등하기 직전이었는데 네네네. 그 아레나 홀 바로 옆에가 호텔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 묵었었는데 아. 보러 가신 거예요? 아니 뭐 말하기 좀 그런데 네. 그 당시에 네. 거기를 많이 갔었죠. 그렇죠. 다들 긴가민가해서 공연을 보러 가진 않고 우리가 네. 소녀시대 거기 가서 볼 일은 없고 네네네. 그냥 이렇게 한 대더라 그냥 근처를 분위기랑, 가봤지. 네, 근데 그쵸. 사람이 진짜 매우 터지더라고. 그래서 야 소녀시대 왜 저러나 그때가 네. 근데 일본인 난 궁금한 게 일본은 큰 도시마다 그런 아레나 그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엄청납니다. 그게 네. 공연 시장이라는 네. 게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셨던 게 네. 그런 지금 내년에 좀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공연 스케줄이 잡기가 힘들어. 나중에 얘기할 것 같지. 네네네. 아니 뭐 일단은 몇개 내년 안 돼 같은 아레나?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되게 많습니다. 몇 개 있는데. 네.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36,500석. 그러네요. 네. 이종격 도쿄돔이 55,000석이고요. 아, 진짜. 뭐 이게 근데 대박이다. 이런 돔 구장만 그러니까 돔 투어가 가능한 돔이에요, 곳만 돔? 하더라도 한 10대 개 있어요. 와. 4만석 이상의 공연장이 한 10대 개. 이게 꽉꽉 차는 거 아니야 일본에 우리나라 국기를 꽉꽉 차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1억 2천만 명 대비 1억 3천만 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1억 2천 몇백만 명 대비로 연간 정확하게는 4,900만 명의 공연을 즐기는데 그중에 뮤직 콘서트만 따로 다 발라내면
대략 한 3,500~600만 명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하던 아라시 얘기는 언제 해줍니까? 아라시 지금 해드릴게요. 아라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했잖아.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그만큼 일본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 이제는 일본 아티스트들하고도 분명히 일정 부분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경쟁자구나 드디어. 보이 그룹인 이제 5인조 아라시가 어떤 그룹이냐면 지난 10년 동안 거의 단 한 번도 음반 매출 1위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그냥 매년 1위는 아라시. 1위는 아라시. 난 진짜 이해하는 게 일본 애들. 네. 아니 나도 일본을 워낙 좋아하니까 네. 아라시 보면 애들 다 키도 뭐 왜소하고 그렇죠. 마츠모토 준도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데. 마츠모토 준도 어떻게 보면 그죠. 키 발언 없었던 일본 걸로. 최고. 이러시면 안 돼요. 아라시는 꽃보다 남자가 마츠모토 준이었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라시가 이제 뭐 올해 말 정도야 아마 은퇴가 계획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뭐 야후재팬 들어가서 간단한 구글링 정도만 하시면은 아라시의 대관 계획이 아라시야 워낙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사실 돔 투어를 24번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 90만에서 100만 정도를 모객을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대관 스케줄 보니까 이미 39일치를 대관해놨어요. 근데 다 돔입니다. 도쿄돔, 쿄세라돔, 뭐 후쿠오카돔 기본 5만석이거든요. 5만석이요? 5 곱하기 39만 하시면 돼요. 이번엔 195만. 은퇴하기 전에 막 확 땡기려고 하는 거야. 확 땡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대관 수요가 타이트할 수는 있다는 우리가 얘기가 공연하기가 좀 만만치 않겠네. 약간은 그럴 수 있다는 게 왜냐하면 또 내년도 도쿄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5만 원 잡으면 1,000억인데요? 그러니까 5만 명. 5만 명. 5만 명 곱하기 39회차. 39회차. 40번 뛰면은 200만 명. 200만 명. 거기다 10만 원 곱하면은 뭐 2천억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도쿄올림픽 앞두고 이제 관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공연장 정비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한 1주, 2주 정도 셧다운을 하는 거고 그런 수요들하고 물론 관서나 이제 뭐 칸사이 쪽이나 저런 뭐 북해도나 큐슈 지방 상관없는데 일본 워낙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관동이 다는 아니에요. 도쿄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공연 시장에서. 근데 이제 그런 도쿄권 위주의 정비 수요하고 아라시 은퇴하고 이게 좀 겹쳐가지고 조금은 이제 타이트해질 수 우리 있다. 우리 엔터 기업엔 악재네 그러면? 악재까지는 아니고요. 아니, 말대로 하면 사실 근데 내년부터 보자. 내년부터 보자.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일본 공연 수요가 한국 아티스트들을 카니발할지 아닐지는 현재로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메인 아티스트들의 일본 공연 계획이 나오면 판단이 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시장은 확실히 느껴지네요. 네, 요거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다 시장. 정도. 그러니까. 예, 왜냐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일본 시장에서 1, 2% 하는 플레이어면은 이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8%, 9%, 10%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진정한 대박이 나면 아라시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정말 대박이 나면 이제 아라시가 우스갯소리로 내가 이제 완전 아저씨풍으로 얘기하면 현영이나 너는 세이코 모르지? 마츠다 세이코 모릅니다. 뭡니까? 일본 가수인가요? 나카모로 아키나 모르지? 전혀 모르는데요. 옛날 같습니까? 그렇지. 긴기라긴이라는 노래는 아니야. 곤도 뭐 누구 있었는데. 일본의 음악이라는 게 저는 자드랑 자드는 뭐 Every Little Thing 뭐 이런 애들 걔들 좋지. 네. 뭐 BJ ELT, 비즈 글레이, 미스터 칠드런도 있고 약간 추억의 밴드들. 근데 왜냐면 나카모로 아키나라고 진짜 일본이 번영할 때 보면 세이코란 여자랑 아키나란 본 사람 한번 나중에 유튜브 가서 봐봐. 하여튼 일본이 그 당시에 정말 엄청나게 그러니까 일본이 음악 이쪽 산업이 그때 엄청 컸었다고 하더라고. 내가 전에 일본 무슨 산업 연구 보니까 어마어마한 음반 시장이 그때 열렸었고. 사실은 지금도 아셔야 되는 게 일본의 레코드 뮤직 즉 이제 음반 음원 쪽하고 공연 시장 합하면 6조예요. 그러니까 엄청 여전히 연간 6조 시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음반 음원 다 합해서 1조가 좀 안 되고요. 공연은 뮤직 콘서트 기준 650만 700만 명이니까 10만 원 곱해도 7천억. 그럼 1.7조 대 6조니까 사실은 뭐 사실 사이즈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계속 좀 왔다 갔다 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좀 그러실 수 있는데 잘 자리 잡은 것 같은데 구미권을 정말 영미권 모객이 가능하겠는가가 시장에서는 없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헷갈려 하잖아. 힌트를 좀 찾을 수 있는 게 20페이지에 그림 35번을 봐주시면 위에 그림이 사실은 이게 일본의 지난 15년간의 궤적이에요. 03년도에 처음에 보아가 발렌티를 들고 일본에 갑니다. 보아. 엄청 잘 됐죠. 밀리언셀러예요. 그리고 05년도에
일찌감치 동방신기가 일본에 데뷔를 합니다. 한국 데뷔는 03년이었고요. 일본에 일찌감치 데뷔를 했어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진짜 조그만 K-팝 아티스트들의 공연 수요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네. 5만 10만? 그러다가 이게 100만을 넘은 게 거의 한 8년 지난 2011년도. 근데 다만 100만을 찍고 나서부터는 딱딱 이게 수직으로 한번 올라가는 구간이 나온다. 이때 주가가 난리 났던 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녀시대로 이거를 감안을 뭐. 해보시면 지금 그럼 이런 류의 변화들을 어디서 느낄 수 있겠느냐? 우리 1군 완전 탑 1군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밑에 차트 보시면은 그림 36번 갓세븐, 뭐 몬스타 X, NCT 127 요런 친구들이 지금 다 글로벌 투어 20만에서 30만석 규모로 떠나는데 그것도 55% 이상을 지금 아시아 밖에서 채우고 있다. 대단하다. 갓세븐이랑 몬스타엑스 완전 의외네요, 진짜. 바로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2018년도에 사실은 이거 100만 명 왔다 그래도 설마 이게 이렇게 30만, 70만, 100만? 저도 더 쌤하기 전까지는 몰랐으니까요. 예.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거의 50%, 70%씩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남미 같은 경우가 우리가 뒤늦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로 5% 이상을 침투를 했잖아요. 근데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이제 북미 유럽은 워낙 큰 시장이고 터프한 시장이죠. 경쟁도 치열하고. 근데 어찌됐건 기존의 팝 아티스트들이랑 케이팝은 분명히 다르고 다른 거에 있어서의 그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BTS 말고 뭐 하는 애들이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BTS가 뚫어주고 있고 또 그쪽도 그다음이죠. BTS가 뚫어준 거는 거의 팩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BTS 말고는 뭐 없잖아. 이건 아니라는.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이게 딱 그거예요. 갓세븐. 그게 딱 이거. 갓세븐 중요한 몬스타 포인트네. X. 잘 잡았네. 갓세븐과 몬스타 X를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네. 몬스타 X는 몇 명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노나시아의 미래도 보이네요. 난 누군지도 몰라. 누군지도 모르시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25페이지를 가셔서 그 부분은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글로벌하게 했다면 네네네. 우리가 이제 어떤 단기적인 것과 종목 하나하나는 2부에서 다루죠. 아 그럼요. 좀 오래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네. 하겠습니다. 네.